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다음 달 초 밀락 고산지구에서 상봉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광역버스는 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재정 부담을 통해 운행하는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인데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13일 현장 점검에서 버스 내외부 및 운행 준비 사항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김 시장은 상봉역 광역버스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을 완료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확충해 시민이 주인인 대중교통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에서 경운기가 넘어지며 7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쯤 포천시 일동면에서 주행 중이던 경운기가 도로 옆에 있는 농가 마당 쪽으로 넘어지면서 70대 운전자 A씨의 목 등 신체 부위가 경운기와 농기계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포천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정부 갑선거구에 전희경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전 예비후보를 포함한 25명의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24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천 가평 선거구에 박윤국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박 예비후보를 포함한 10곳의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박윤국 예비후보는 지난달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전 포천시장직을 역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강력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특히 서울 편입 이슈와 맞물려 사안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에게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우리 도청의 모든 직원과 우리 산하기한 장들 또 직원들은 국민을 믿고 이 정치적인 논란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당초 계획대로 뚜벅뚜벅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 건물 옥상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시설은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아리백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지역 3개 조합과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도가 유휴부지를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출자한 자금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하는 구조인데요. 도는 공유 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가능 부지를 발굴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5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포천시는 이 기간 동안 약 4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방문객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신규 설치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용현동의 한 금속 가공 제조업체에서 유해 화학물질 긴급 오염 통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해 화학물질 저장 시설 등의 화재로 소화수와 혼합된 유해물질의 인근 하천 유입을 대비하는 긴급 오염 통제 훈련인데요. 훈련은 의정부 소방서 차량 11대와 소방대원 26명이 동원됐습니다. 유해공 의정부 소방서장은 이번 유해 화학물질 오염 통제 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천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15일 경기와 인천 지역 단수 추천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구 을을 포함한 인천 지역 선거구 5곳을 대상으로 단수 공천을 확정했는데요.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화제가 된 계양구 을은 원희룡 전 장관이 단수 추천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정부시 갑을 포함한 경기 14곳 역시 단수 공천 지역에 포함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에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지리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목숨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인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됩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의원 의정활동비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2003년 이후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지방의회에 대해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지방의원에게는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됩니다. 올해 인천시의원 월정수당은 연 4,307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이 확정되면 두 항목을 합쳐 연간 6,70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 광역의회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랐는데요. 전국의 지방의회마다 최고 상한액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년간 동결된 활동비로는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은 물론 주민들 경조사 챙기기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지방의회에는 20, 30대 젊은 의원들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들은 겸직 없이 활동하는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가 아닌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선택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2월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값은 첫째 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은 다소 줄었지만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지속된 하락세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0.03%, 경기 0.05%, 인천에선 0.02% 하락을 기록해 한 주 전에 이어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경기도 김포의 경우 운양동과 사우동의 중대형 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0.08% 올라 4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선호단지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관망세가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 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 반영된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로 지원 사업 공고일인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과 산업용, 농사용과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한전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납부 확인 서류를 확인해 환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준공 뒤 최소 2년이 지나 입주까지 완료되는데도 아직 매각이 안 된 공공시설 용지 129곳의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도는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로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대지로 방치된 용지에 대해 임시로 해당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활용 방안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인천 섬 지역 주민 진료를 담당할 새 병원선이 건조됩니다. 인천시는 경남 김해시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강제 절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병원선 건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108톤급 병원선 인천 531호가 설령 25년으로 노후해 신규 병원선 건조를 추진했습니다. 새 병원선은 126억 원의 건조비가 투입됩니다. 현재 병원선보다 배 이상 큰 270톤급으로 최대 44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46km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 병원선을 의료기관이 없는 옹진군 섬 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